오랜 재난지원금 등을 둘러싼 한전과 정부 지자체의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한전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강원 학생 성장 진단 평가가 초등학교에서 치러졌습니다. 중학교 평가는 12일에 실시됩니다. 올여름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들이 어린이와 장애인, 반려동물 등 특화 전략을 앞세워 피서객 맞이에 나섭니다. 강원도 미신구 영아 사건 수사 대상이 모두 13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범죄 연루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2019년 4월 발생한 고성 산불 이재민들에게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이후 산불 원인자인 한전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인데요. 이를 둘러싼 정부와 한전 간 민사소송 1심에서 한전이 일부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산불 원인 제공자라며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법에 근거가 없고 산불 직후 피해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점을 종합해 한전의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2019년 4월 4일 고성군에 설치된 전신주에서 불꽃이 튀며 고성 산불이 시작됐습니다. 이 산불로 속초 고성 일대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정부가 재난지원금으로 400억 원가량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정부와 지자체가 산불 원인 제공자인 한전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하면서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한전과 비용을 돌려받겠다는 정부 지자체 간 맞소송이 시작됐습니다. 2년 넘는 공방 끝에 1심 법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한전에 청구한 401억 원 가운데 60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한전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전이 지급해야 할 인용금액은 정부 28억여 원, 강원도 15억여 원, 고성군 13억여 원, 속초시 3억여 원 등입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산불 원인 제공자에 해당한다며 비용 상환 책임을 인정했지만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자원봉사자 지출 비용, 사회보장 성격인 임시거주시설 설치비 등은 빼고 한전의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이 판결에는 한전이 산불 이후 자체 손해사정을 실시해 지급한 562억 원의 피해 보상금도 고려됐습니다. 이재민들은 2년 넘게 이어진 공방 끝에 1심 판결이 나옴에 따라 소송 이후로 미뤄졌던 나머지 보상 문제를 마무리 짓고 일상으로 돌아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이재민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1,039억 원 가운데 628억 원은 지급됐고 구상권 관련 소송 등으로 나머지는 지급이 유보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20%가 우리가 그 한전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저희는 피해 없이 바로 한전과 협의해가지고 바로 그 이재민들인데 보상금을 지급하고 종결하는. 앞서 일부 산불 이재민들이 한전을 상대로 직접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서는 한전의 60% 책임이 인정됐고 항소가 진행 중입니다. 강원도 등 정부 지자체와 한전은 각각 이번 판결에 대한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지난주 강릉 경포해수욕장에 이어 이번 주부터 동해안 다른 지역 해수욕장들이 순차적으로 개장합니다. 올해는 장애인과 어린이, 애견 동반 해수욕장 같은 다양한 주제의 해수욕장들이 문을 엽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지난주 강릉 경포해수욕장에 이어 오는 7일 낙산과 하조대 등 양양 지역 21곳과 강릉 지역 17곳, 8일에는 속초 지역 3곳의 해수욕장이 개장합니다. 또 망상 등 동해 지역 6개 해수욕장과 삼척 지역 10개 해수욕장은 오는 12일, 화진포 등 고성 지역 28개 해수욕장은 14일 문을 엽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 강원 지역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이 1,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서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테마 해수욕장이 마련됩니다. 우선 강릉 안목 해수욕장에는 애견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됩니다. 또 강릉 경포 해수욕장의 어린이 해수풀장, 동해 망상 해수욕장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장과 바다 놀이시설, 삼척 해수욕장에는 백사장의 어린이 놀이터가 각각 조성됩니다. 양양 기사문과 죽도 해수욕장에는 서퍼들을 위한 중급자 이상 서핑존과 특화 지구가 갖춰지고 양양 광진 해수욕장에는 바다를 바라만 봐도 힐링이 되는 멍비치와 장애인 해수욕장이 운영됩니다. 각 지역별로 테마가 있는 해수욕장을 운영함으로써 많은 방문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축제 역시 피서객을 맞이합니다.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삼척해수욕장에서 삼척 비치 서머 페스티벌, 7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경포 서머 페스티벌, 8월 초엔 주문진 해변 축제, 8월 4일부터 6일까지는 동해 망상해수욕장에서 망상 비치 페스티벌이 열리는 등 해수욕장마다 다양한 축제도 이어집니다. 다만 애견 동반 해수욕장으로 운영하려던 강릉 남항진 해수욕장은 운영자를 찾지 못해 올해는 문을 닫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신경호 교육감의 핵심 정책인 강원 학생 성장 진단 평가가 두 번째 치러졌습니다. 초등학교 4, 5, 6학년이 중학생들보다 먼저 시험을 봤는데요. 도교육청은 이번 진단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에게 맞춤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도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어 단어와 문장을 듣고 문제의 해답을 찾는 듣기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학교에서 경험하기 힘들었던 지필 시험을 치르게 된 학생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초등학생들이 치른 시험은 강원 학생 성장 진단 평가, 학력 향상에 역점을 둔 신경호 교육감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이들 학력 올리고 그러니까 체력 인성 교육 이 세 가지로는 할 때는 절대 제가 거의 타협이 있을 수가 없죠. 교육에는. 지난해 11월 첫 번째 평가 시험에 비해 학생과 학교 참여도는 대폭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첫 시험에서는 전체 대상 학교의 60%만 참여했지만 이번 시험에는 90%의 학교가 응시하기로 했습니다. 시험을 보겠다는 학생은 대상자의 78%였습니다. 시험 결과를 분석하고도 보충교재 지원에만 그쳤던 지난해 첫 평가 시험과는 달리 이번엔 학생별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후속 조치까지 준비했습니다. 올해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소그룹 맞춤형 교과 학습과 온라인 1:1 멘토링 등 맞춤 프로그램을 집중 실시한 뒤 12월엔 향상도 평가 시험도 다시 실시합니다. 도교육청은 향상도 평가 결과를 보고 다음 학년으로 이어지는 전환기 학년 프로그램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향상도 평가는 미도달 학생이 후속 지원을 한 것에 대한 어떤 효과가 얼마나 있고 학생이 어느 정도의 그 성취를 이루었는지에 대한 중학생들은 이번 달 12일 진단평가를 치르고 학생별 분석 자료가 담긴 평가 결과지는 다음 달 말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가 폐광했지만 화순군은 일자리와 대체산업 준비가 부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폐광될 태백과 삼척 2개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광 산업이 활발했던 1960년에서 70년대 전남 화순군 인구는 15만 명이었습니다. 50여 년이 지난 현재 화순에는 6만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탄광이 있는 화순군 동면 지역 주민은 10,000명에서 3,000명대로 줄었습니다. 한때 극장과 병원까지 있었지만 가게들은 문을 닫았고 주민들이 떠나면서 빈집만 늘었습니다. 이제 일 보러 오고 이런다든가 좀 이제 그런 식구들 그런 장사야 그냥 그런 선이야 여기는 이제 모르지 이제 그저마저도 올란가 모르지 나는 그거. 화순군 전체 산업에서 석탄 산업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폐광 여파는 당장 나타나고 있습니다. 석탄공사 화순광업소는 폐광 직전 260여 명가량이 일하고 있었는데 화순 지역 전체에서 차지하는 생산활동 비중은 5%가량입니다. 탄광에서 일하던 젊은 사람들은 마땅히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차원에서 조선업을 대체 일자리로 제안했지만 고향을 떠나야 하고 위험하고 힘든 일이라 광부들은 탐탁지 않은 반응입니다.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먼저 만들어 놓고 폐광을 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아직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어떤 좋은 직장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당장 어떤 방법이 없어서. 화순군도 폐광에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백신 산업 특구에 제약회사와 연구시설이 입주해 일자리가 늘었고 전남대학교 병원 분원까지 유치해 의료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폐광기금으로 건립한 직업교육 체험장이 올해 문을 열었고 관광 산업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폐광이 현실로 닥치니
준비가 부족했던 걸 실감합니다. 근로자들이 그 재고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 대체 산업으로서 어떤 산업들을 유치하지 않는 상태에서 폐강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자리나 지역경제 손실이 크다고 볼 수 있죠. 폐광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여러 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용역 결과가 나오는 연말쯤이나 논의가 가능하고 폐광이 예정된 태백과 삼척과도 개발사업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후속 개발 조치는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석탄공사로서는 확실한 대체 일자리를 마련하지 못한 것이 미안하고 안타깝습니다. 내 자녀들을, 내 식구들을, 내 동지들을 허벌판 망망대해로 일자리를 잃고 떠나버리는 그런 부모의 심정 죄인된 마음입니다. 폐광의 흐름은 1년 후 태백, 2년 후 삼척, 도계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광 산업이 지역 경제 활동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도내 폐광 지역이 일자리와 경제 기반 부흥에 더 노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미신고 영아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강원도 내 수사 대상이 13건으로 늘었습니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오늘 오후 1시 기준으로 원주 7명, 춘천 4명, 동해 1명, 평창 1명 등 도내 수사 대상 미신고 영아는 모두 13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미신고 영아의 소재 파악과 범죄 연루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3 강릉 세계합창대회 사흘째를 맞은 오늘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강릉 아트센터에서는 민속음악과 여성합창단, 팝 앙상블 등 다양한 주제의 오픈 경연과 챔피언 경연이 펼쳐졌습니다. 또 강릉역과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체코와 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국과 오스트리아,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합창단이 차례로 나와 멋진 무대를 선보였는데 당초 강릉 경포해변 특설무대와 월화거리에서 진행하려 했지만 강풍 때문에 내일까지는 강릉역과 강릉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됩니다. 지역 축제와 행사장에서 바가지 요금 논란이 잇따르면서 축제 먹거리 가격 사전 공개가 실시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8일부터 축제 주관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대한민국 구석구석 축제 통합 페이지에서 먹거리 가격과 사진 등을 사전에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